여러분, 시장이 또 한 번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파도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터진 새로운 사건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불안감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지정학적 위협, 동맹 간의 엇박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장의 모습까지 모든 게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제가 물에 던져진 돌멩이라고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모든 불확실성을 촉발시킨 바로 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그냥 또 하나의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분쟁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CNN에서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는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는 그걸 공격해서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이란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 공방 자체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자, 기뢰.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면요. 그냥 배를 공격하는 미사일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한번 설치해두면 전쟁이 끝나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거든요. 이걸 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배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즉, 휴전선언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유증이 아주 오래 가는 거죠. 이런 와중에 미국이랑 이스라엘 사이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요. 미국은 이제 그만 출구 전략을 찾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건 최소 1년짜리 장기전이다 라면서 계속 공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측 불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던져진 지정학적 돌멩이가 세계 시장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어제 시장 마감 때만 해도요, 유가가 80달러 선에서 좀 안정된 듯 보였거든요. 다들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기뢰 부설 소식이 터져나온 겁니다. 시장의 모든 계산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뉴스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유가가 그냥 87달러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거의 7달러가 뛴 거예요. 호르무즈 뉴스에 대한 시장의 아주 직접적인 대답이었던 셈이죠. 자, 근데 주식시장은 더 재미있어요. 뉴욕 증시를 보면요,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못 잡고 완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랑 S&P 500은 내렸는데 나스닥은 아주 살짝 올랐죠? 이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SNS에 글 하나 올렸다가 지웠는데 그것만으로도 유가가 장중에 막 출렁거렸다는 겁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에 시장 전체가 춤을 춘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이 파도가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밀려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불안한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달에만 13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기록적인 매수세죠. 그런데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는 이걸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세배 레버리지 ETF에 돈이 몰리는 게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에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 비축량 문제인데요. 공식적으로는 208일치라고 발표하지만 이건 좀 착시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수 원유 비축량은 68일치에 불과합니다. 진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발표된 것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섹터별로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꼽힙니다. 미국 마이크론 같은 주식들이 이틀 연속 올랐고요. 무엇보다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중동 문제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강점이죠.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비중을 늘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쪽도 하나의 안전지대로 꼽힙니다. 원래도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데 최근에 일라일릴리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손잡는다는 아주 큰 호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정학 리스크가 끝나면 오히려 가장 크게 뛸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에너지, 원유 섹터입니다.
기뢰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할 재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이겼다 하고 종전 선언이라도 해버리면 유가는 그대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더의 영역이에요. 섣불리 따라 들어가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개장 전에 우리가 꼭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최종 경고와 핵심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시장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쉽게 말해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아주 기괴한 상황이죠. 이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유가 충격이 이걸 불러올까 봐 다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오늘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유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WTI가 87달러까지 올랐다는 건 어제 코스피가 올랐던 명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뉴스, 즉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헤드라인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셋째, 3배 레버리지 ETF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무엇보다 이번 주에 나올 미국 CPI 데이터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게 연준의 다음 수를 결정하고 시장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장에서 우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과연 뉴스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뉴스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일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